11월 들어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의 지속적 매도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기관의 매수로 4,000대를 지지하며 올라갈 힘을 다시 모으는 것 같습니다. 신정부 초기에 강력한 금융자산 증식 시그널도 중요한 정책적 추동력인 것 같고요. 오늘은 과거에도 그렇고 이제는 더욱 너무 금액대가 커서 소액이나 일반 개인 투자자는 뭔가 접근하기 어려운 HD현대그룹주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HD현대그룹주는 과거 현대중공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종목창에 보면 특히 조선업으로 한정해 보더라도 언제부턴가 HD현대,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그리고 얼마 전 8월 달에 HD현대중공업에 다시 합병된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현대마린솔루션, 현대마린엔진 등 조선 관련 상장주만 해도 뭔가 한가족 같은 5개나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대도 모두 몇십만 원짜리입니다. 우리 같은 소액 개인 투자자에겐 얼마 전까지 1만 원대였던 삼성중공업, 과거 2만 원대의 대우조선해양 같은 저렴한 주식에 손이 가고 과거에도 5, 6만 원대의 현대중공업은 뭔가 손이 가기에는 부담이 되는 그런 주식이었습니다. 주당 가격은 주식수에 따라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는 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한 HD현대그룹주를 정리해 보기 위해 현대중공업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현대중공업하면 정주영 현대명예회장과 육남 정몽준 회장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915년에 태어나 2001년에 향년 85세로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의 현대그룹사를 이야기하려면 책 몇 권이 필요하겠죠. 자식들도 무려 8남일녀로 많았고 이들이 각자 그룹의 각 섹터별로 상속받아 각각의 그룹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고 이제는 그들의 자녀로 내려가 3세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조선업은 정주영 회장의 육남 정몽준 회장 목희였죠. 그러나 일반인에게는 7선의 국회의원,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등이 자리한 울산에서 5선, 현재 나경원 의원의 지역구인 동작을구에서 2선을 하신 그리고 국제축구연맹 피파 부회장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조용히 장남 정기선 씨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아산재단 이사장 직함만 가지고 아들의 뒤를 지켜주고 있네요. 용모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되지만 솔직히 스케쳐도 어릴 때는 현대 집안 중 가장 귀티나는 정몽준 회장이 멋있어 보이기도 했더랬죠. 나이 든 모습도 그 속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겉으로 보이기엔 점잖아 보여줬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1972년 아무것도 없던 울산의 바닷가의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를 세운 고 정주영 회장에서 시작되어 그의 아들 정몽준 회장이 이끌던 현대중공업이 어떻게 지주사 체제로 전환되어 다시 손자인 정기선 체제의 HD현대그룹으로 부활했는지 그 역사와 구조 변화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장면은 현대중공업의 시작과 성장입니다. 1972년 울산 조선소 기공을 시작으로 1973년 현대조선중공업 이후 현대중공업으로 이름을 바꾸며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대의 조선소로 도약했고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계열사를 세워 조선왕국이라 불린 만큼 거대한 산업군으로 성장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2000년대 사업 확장과 자회사의 분리시기입니다. 조선 외에도 친환경 기술, 정유에너지, 건설기계, 로봇 등으로 다각화하며 사업 규모가 확대되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순환출자, 해소와 계열사, 독립 경영을 위한 내부 구조 개편이 검토됩니다. 세 번째 장면, 2010년대 위기와 구조 조정의 시작입니다. 2014년 글로벌 조선 경기 침체와 원가 상승으로 현대중공업은 단 한 해에 3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합니다. 이때 그룹은 살아남기 위해 흩어져야 한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지주사 체제 전환의 시작이었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 현대중공업이 사업 효율성 제고와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적, 물적 분할을 추진하며 주요 사업별로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현대로보틱스, 현대중공업지주 등으로 분리됩니다. 그러면서 현대로보틱스가 지주회사 역할을 시작하고 2022년 HD현대로 공식 사명 변경하며 지주회사와 중간지주사 그리고 사업회사 체제가 구축됩니다. 네 번째 장면 2019년 현대중공업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해 중간 지주회사인 HD 한국조선해양이 신설됩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사업 자회사들을 통제하며 그룹의 조선 컨트롤 타워로 자리 잡아가죠. 다섯째 장면 2022년부터 현재까지 HD현대의 출범과 전기선 체제로의 세대 교체입니다. 2017년 4월 현대중공업은 인적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현대중공업지주, 즉 지금의 HD현대를 출범시켰고 이후 2022년 회사는 사명을 HD현대로 바꾸며 명실상부한 그룹 컨트롤 타워로 자리 잡습니다. 현재 HD현대는 지주사 HD현대를 정점으로 그 아래 HD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을 담당하는 HD현대중공업이 위치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주사, 중간 지주사, 사업회사의 3단 체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정몽준 회장에서 정기선 사장으로의 세대 교체입니다. 정몽준 회장은 현대중공업을 세계적 조선사로 키워냈지만 정기선 사장은 디지털 전환, 친환경 에너지 해양 신산업 중심이 미래 성장 전략을 내세우며 그룹의 방향을 새로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대중공업의 전통적인 조선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스마트 조선소, 로봇 에너지 해양 기술이 결합된 첨단 해양 산업 그룹으로의 변신을 추진 중입니다. 이른바 산업의 현대화에서 디지털의 현대화로 그의 리더십 방향이 명확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HD현대의 증시 재평가와 부활입니다. 2025년 현재 HD현대는 증시에서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10만원대였던 HD현대 그룹주들은 올 한 해 가장 뜨거운 성장주로 시장을 달구고 있습니다. 조선업이 단순한 경기 산업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과 해양 기술의 핵심 인프라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2025년 8월 HD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의 합병은 몸집 키우기 전략의 일환으로 이제는 다시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2014년의 구조 조정이 각자 도생이었다면 2025년에 HD현대는 다시 뭉치는 부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주회사의 전환과 살아남기 위한 인적, 물적 분할, 그리고 이제는 다시 합병을 통한 몸집 키우기. 이 모두 시대와 환경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주 가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경영진, 오너의 경영 마인드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이를 반영해 가겠죠. 지금까지 정몽준에서 정기선으로 현대중공업의 지주사 전환과 HD현대의 부활 스토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산업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